콩국수, 파리의 여름을 구하다. 푸드트럭 셰프 하늘의 세계 한식 정복기 첫 번째 여정, 파리. 치즈와 버터의 종주국 프랑스 파리. 40도 폭염 속 한국 청년 셰프가 새하얀 콩국수 한 그릇을 내밀자 콧대 높은 미식가들이 비웃습니다. 이 더위에 느끼한 크림 수프라니. 하지만 단 한 모금에 그들의 편견은 와르르 무너지는데. 게다가 유제품 알레르기로 요리를 포기하려던 파리 최고의 파티시에게 이 차가운 한 그릇이 기적 같은 구원이 됩니다. 소박한 한식이 미식의 심장부를 사로잡는 가슴 벅찬 이야기. 폭염의 파리, 태극 푸드트럭. 숨이 턱턱 막히는 열기가 유럽 대륙을 통째로 집어삼킨 여름이었다. 낭만의 도시 파리는 이례적인 섭씨 40도의 폭염으로 도시 전체가 거대한 사우나처럼 끓어오르고 있었다. 생강변을 걷는 파리지앵들의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고 평소라면 잔디밭에 누워 한가로이 책을 읽거나 와인을 즐기던 사람들도 그늘만 보이면 황급히 몸을 숨기기 바빴다. 카페의 차양 아래마다 사람들이 빽빽이 들어찼고 아이스크림 가게 앞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긴 줄이 늘어섰다. 도시를 가로지르는 생강마저 뜨거운 햇볕에 데워져 강물 위로 후끈한 아지랑이가 일렁이는 듯했다. 라디오에서는 연일 폭염 경보가 흘러나왔고 노약자들은 외출을 삼가라는 경고가 도시 곳곳에 울려 퍼졌다. 그 가물가물한 열기 너머 황금빛으로 빛나는 에펠탑을 배경으로 태극마크가 선명하게 그려진 푸드트럭 한 대가 생강변 광장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다. 한국에서 날아온 청년 셰프 하늘의 푸드트럭 프로젝트. 그 첫 번째 해외 기착지였다. 세계 각지를 돌며 가장 한국적인 음식으로 외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겠다는 그의 꿈이 마침내 미식의 본고장 프랑스에서 첫걸음을 떼는 순간이었다. 누군가는 무모하다 했고 누군가는 그 까다로운 프랑스인들이 한국 음식에 눈길이나 주겠냐며 비웃었다. 그러나 하늘의 두 눈에는 오직 설렘과 결의만이 가득했다. 트럭의 전광판에는 새하얀 얼음이 동동 띄워진 뽀얗고 진한 국물 요리의 사진이 큼지막하게 걸려 있었다. 바로 한국 여름의 영혼을 담은 음식, 콩국수였다. 하지만 콧대 높은 프랑스인들의 반응은 한겨울처럼 차갑기만 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지나가던 현지인들은 트럭 앞에 잠시 멈춰서서 사진을 들여다보더니 하나같이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수군거렸다. 맙소사, 이 살인적인 더위에 크림 수프를 먹으라는 건가? 보기만 해도 속이 느끼하고 더워지는군. 우유나 생크림이 잔뜩 들어간 비시스와즈 같은데 저렇게 무겁고 텁텁한 걸 이 날씨에 대체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상상만 해도 끔찍하군. 동양에서 온 푸드트럭이라더니 음식을 영 모르는 모양이야. 여름에 뜨거운 크림 수프라니 계절 감각이 없어도 너무 없어. 치즈와 버터, 생크림의 종주국인 프랑스 사람들에게 하얗고 진한 국물이란 곧 무겁고 기름진 유제품의 상징이었다. 가뜩이나 폭염에 지칠 대로 지친 그들에게 하늘이 선보인 콩국수의 사진은 조금도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았다. 오히려 보기만 해도 더 더워지는 애물단지처럼 여겨질 뿐이었다. 사람들은 코웃음을 치며 발길을 돌렸고 트럭 앞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다. 덜어는 노골적으로 손을 내저으며 지나갔고 어떤 이는 사진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일행과 함께 비웃기도 했다. 하늘은 한국을 떠나오기 전 수많은 음식을 두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었다. 화려한 불고기도 매콤한 떡볶이도 있었다. 그러나 그가 끝내 첫 무대로 콩국수를 택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 가장 소박하지만 가장 한국적인 음식, 천년의 세월 동안 한국인의 여름을 지켜온 그 한 그릇으로 미식의 본고장 한복판에서 정면 승부를 보고 싶었던 것이다. 화려함이 아니라 본질로 승부하겠다는 그의 고집이었다. 몇 시간째 손님 하나 없이 그저 파리만 날리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하늘은 조금도 초조해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흥얼흥얼 콧노래까지 부르며 미리 물에 불려둔 한국산 백태를 큰 솥에 넣고 정성스럽게 삶고 있었다. 잘 여문 노란 콩들이 펄펄 끓는 물속에서 춤추듯 일렁였다. 하나라 날 고향의 햇볕과 바람을 머금고 자란 귀한 콩이었다. 기다려봐. 너희들이 아는 그 텁텁하고 무거운 동물성 크림이 아니니까.
한국의 콩국물이 얼마나 시원하고 고소한지 그 깔끔하고 담백한 크림의 진짜 맛을 내가 제대로 보여주겠어. 편견은 첫 한 모금이면 와르르 무너질 테니까. 하늘은 결코 서두르지 않았다. 콩이 알맞게 익어가는 구수한 냄새가 좁은 트럭 안을 가득 채웠다. 그 고소한 향기는 어쩐지 멀리 떠나온 어머니의 부엌을, 무더운 여름날 마루에 앉아 후루룩 들이켜던 한 그릇의 콩국수를 떠올리게 했다. 어린 시절 땀을 뻘뻘 흘리며 들어온 하늘에게 어머니는 늘 차가운 콩국수 한 그릇을 말아주셨다. 더울 땐 이게 보약이여 하시던 그 목소리가 먼 이국의 푸드트럭 안에서 다시 또렷이 들려오는 듯했다. 그는 잘 삶아진 콩을 찬 얼음물에 옮겨 재빠르게 식히며 부른 콩 껍질을 한 알 한 알 정성스레 벗겨냈다. 손이 많이 가는 고된 작업이었지만 그의 손길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껍질을 벗겨야 콩물이 더 곱고 깨끗해진다는 것을 그는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터득했다. 콧대 높은 파리의 미식가들을 단숨에 사로잡을 반격의 준비를 하늘은 그렇게 묵묵히 그러나 빈틈없이 이어가고 있었다. 그의 이마에도 땀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입가에는 흔들림 없는 자신감의 미소가 잔잔히 걸려 있었다. 첫 한 모금의 반전. 푸드트럭 안은 바깥의 찜통 더위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윙윙 돌아가는 냉방기 아래 하늘의 손길은 분주하면서도 더없이 우아했다. 그는 껍질을 모두 벗긴 새하얀 콩을 한 줌 집어 분쇄기에 넣었다. 맷돌의 원리를 그대로 응용한 현대식 분쇄기 안으로 잘 삶아 곱게 손질한 백태와 고소한 잣, 그리고 노릇하게 볶은 통깨가 자잘하게 부순 얼음과 함께 차례로 빨려 들어갔다. 잣을 더하는 것은 하늘만의 비법이었다. 잣의 기름진 고소함이 콩물에 우아한 깊이를 더해주는 까닭이었다. 위잉하는 묵직한 기계음과 함께 뿜어져 나오는 뽀얗고 진한 콩물은 마치 최고급 실크처럼 매끄러운 광택을 머금고 있었다. 하늘은 국자로 콩물을 한술 떠서 천천히 기울여 보았다. 주르륵 묽게 흐르지 않고 묵직하게 뚝뚝 떨어지는 완벽한 크리미함. 마치 갓 휘핑한 생크림처럼 부드럽고 농밀했지만 그 안에는 동물성 지방이 단 한 점도 들어있지 않았다. 오직 순수한 식물성 재료만으로 빚어낸 한국 전통의 비건 크림이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됐어. 바로 이 정도야. 우유 한 방울 없이도 세상 그 어떤 크림보다 진하고 고소한 맛. 콩이 가진 본래의 힘만으로 충분해. 그때 밀짚 모자를 쓰고 선글라스를 낀 깐깐해 보이는 중년의 프랑스 미식가 부부가 트럭 앞을 천천히 서성였다. 한눈에도 미식의 일가견이 있어 보이는 차림새였다. 그들은 전광판의 사진과 콩국수라는 낯선 표기를 번갈아 보며 들으라는 듯 일부러 냉소적인 대화를 나누었다. 아시아 요리란 게 다 그렇지 뭐. 맵고 짜거나 아니면 기름에 잔뜩 튀긴 것뿐이잖아. 저 하얀 수프도 필시 정체불명의 가루로 대충 맛을 낸 가짜 크림일 거야. 미식의 깊이라는 게 있을 리 없지. 맞아. 진짜 크림의 맛이 어떤 건지도 모르면서 흉내만 낸 싸구려 모조품이겠지. 우리 같은 사람 입맛에 맞을 리가 없어.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고 다른 데나 가보자고. 그 오만한 말이 하늘의 귓가에 또렷이 꽂혔다. 그러나 하늘은 발끈하는 대신 슬며시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다. 오히려 그는 이런 순간을 은근히 기다려왔다. 가장 콧대 높은 미식가야말로 한번 마음을 빼앗기면 가장 열렬한 전도사가 되는 법이었으니까. 그는 시식용으로 준비해둔 작은 유리볼에 갓 갈아낸 얼음장처럼 차가운 콩물을 담아 부부 앞으로 정중히 내밀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했지요. 프랑스의 그 어떤 고급 크림보다도 깔끔하고 깊은 맛을 약속드립니다. 단돈 1유로도 받지 않을 테니 속는 셈 치고 딱 한 모금만 드셔보시지요. 맛이 없다면 욕을 하셔도 좋습니다. 자신감 하나는 대단하군. 좋소.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난 실망시키면 가만두지 않을 테요. 부부는 의심이 가득 담긴 눈초리로 뽀얀 액체가 담긴 잔을 마지못해 받아들었다. 부인이 먼저 조심스레 입술을 대고 한 모금을 삼키는 순간 두 사람의 눈이 화등잔만하게 커졌다. 혀끝을 강타하는 짜릿한 냉기와 함께
우유나 생크림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극강의 고소함이 입안 점막을 부드럽게 코팅하며 목구멍으로 사르르 넘어갔다. 입안에 남는 텁텁함은 단 한 점도 없었다. 오직 깨끗하고 시원한 여운만이 길게 감돌 뿐이었다. 세상에, 오마이갓! 이게 우유가 아니라고요? 이렇게 농밀하고 진한데 어떻게 이토록 입안이 가볍고 시원할 수가 있죠?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요. 부인의 호들갑스러운 감탄에 곁에 있던 남편도 황급히 잔을 빼앗듯 받아들이켰다. 그의 입에서도 똑같은 탄성이 터져나왔다. 잠시 전까지 어깨를 으쓱이며 거드름을 피우던 두 사람의 얼굴은 어느새 호기심과 놀라움으로 발갛게 상기되어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마주보며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여보, 이건 우리가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어. 이건 무겁고 느끼한 크림이 아니라 차가운 보석이야. 한여름 갈증을 단번에 씻어주는 기적의 한 모금이라고. 남편은 빈잔을 한참이나 들여다보며 넋이 나간 표정을 지었다. 평생 수많은 미슐랭 레스토랑을 다니며 온갖 진미를 맛보았다 자부하던 그였다. 그러나 이토록 단순한 재료로 이토록 깊고 깨끗한 맛을 내는 음식은 처음이었다. 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동물성 지방의 그 묵직함을 오직 콩 하나로 이렇게 완벽하게 재현하다니. 아니, 재현이 아니야. 이건 그 이상이야. 더 깨끗하고 더 시원하고 더 정직한 맛이야. 하늘은 그런 부부의 표정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속으로 미소 지었다. 그래, 바로 그 표정이야. 편견이 무너지는 그 얼굴. 이게 바로 내가 파리까지 날아온 이유지. 부부는 그제야 머쓱한 듯 헛기침을 하며 하늘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셰프, 아까 우리가 한 무례한 말은 부디 잊어주시오. 우리가 우물안개구리였소. 이 한 잔으로 동양 음식에 대한 내 좁은 편견이 완전히 부서졌소. 부부의 들뜬 감탄사에 무심코 지나가던 파리지앵들의 발걸음이 하나둘 푸드트럭 앞으로 멈춰서기 시작했다. 무슨 일인가 싶어 기웃거리는 사람들의 눈빛에 어느새 호기심의 불꽃이 환하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파리를 사로잡은 하얀 누들. 순식간에 푸드트럭 앞은 호기심 반 의심 반으로 몰려든 파리 시민들로 북적이기 시작했다. 하늘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본격적으로 손을 놀렸다. 펄펄 끓는 물에 삶아낸 쫄깃한 소면을 흐르는 찬물에 바락바락 주물러 씻어 그릇에 따리를 틀듯 정갈하게 담았다. 면을 찬물에 씻는 것은 면발의 탱탱한 탄력을 살리기 위한 한국 국수의 오랜 지혜였다. 그 위로 눈꽃처럼 곱게 부서진 얼음을 소복이 얹고 진하고 뽀얀 콩물을 그릇 가득 듬뿍 부어냈다. 고명으로는 채 썬 싱그러운 오이와 붉은 토마토를 색색이 올리고 마지막으로 검은 깨를 솔솔 흩뿌려 색감의 조화를 살렸다. 새하얀 콩물 위에 초록과 빨강, 그리고 까만 점들이 어우러지니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자, 이것이 바로 한국의 여름을 책임지는 소울푸드, 차가운 하얀 크림 누들입니다. 시원하게 한 그릇 들어보시지요. 첫 그릇을 받아든 젊은 파리지앵 청년이 포크 대신 어설프게 젓가락을 쥐고 조심스레 면을 들어올렸다. 진한 콩물이 면발에 끈적하게 휘감겨 올라오는 그 시각적 질감은 영락없는 최고급 크림 파스타 그 자체였다. 청년은 잠시 망설이다 면을 입에 넣고 후루룩 빨아들였다. 그 순간 그의 입에서 참을 수 없는 탄성이 터져나왔다. 비앙! 틀에 비앙! 얼음을 넣은 차가운 크림 파스타라니 상상조차 못했어요. 차가운데도 면과 소스가 이토록 완벽하게 어우러지다니. 버터가 단 한 조각도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이런 깊은 풍미가 나는 거죠? 혹시 마법을 부린 건가요? 청년은 두 번째 젓가락질을 하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면을 다 먹은 뒤에는 그릇을 두 손으로 들어올려 남은 콩물까지 한 방울도 남김없이 들이켰다. 그러고는 입가에 하얗게 묻은 콩물을 손등으로 쓱 닦으며 환하게 웃었다. 이건 단순한 국수가 아니에요. 무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동시에 달래주는 위로의 한 그릇이에요. 셰프님, 정말 고맙습니다. 청년의 격한 반응에 용기를 얻은 사람들이 앞다투어 지갑을 열기 시작했다. 줄은 순식간에 길어졌고 하늘의 손은 쉴 새 없이 바빠졌다.
그릇을 받아든 파리지앵들은 에펠탑 앞 광장 곳곳에 자리를 잡고 앉아 평소의 우아한 체면도 잊은 채 그릇째 들고 콩물을 벌컥벌컥 들이켰다. 폭염으로 축 늘어졌던 그들의 몸속으로 얼음장처럼 차갑고 고소한 한국의 콩국물이 스며들자 사람들의 핏기 없던 얼굴에 거짓말처럼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느끼할 것이라던 편견은 이미 산산조각 나 있었다. 치즈를 먹고 난 뒤에 그 더부룩함이 전혀 없어요. 마치 잘 볶은 견과류를 통째로 곱게 응축시켜 놓은 것 같은 순수한 자연의 맛이에요. 속이 어쩜 이렇게 편안하죠? 이건 폭염에 시달리던 파리의 여름을 구원할 기적의 냉수프예요.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엄청난 걸 자기들끼리만 몰래 먹고 있었다니. 이건 정말 반칙이라고요. 왜 진작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죠? 소문은 폭염 속을 번개처럼 번져나갔다. 저마다 손에 든 휴대전화로 새하얀 콩국수 사진을 찍어 올리자 광장 곳곳에서 사람들이 그 사진을 보고 모여들었다. 어떤 이는 파리에서 발견한 한국의 기적이라는 제목을 달았고 또 어떤 이는 여름을 견디는 새로운 방법이라 적었다. 줄은 점점 길어져 어느새 광장을 가로지를 만큼 늘어섰다. 한 건장한 청년은 단숨에 한 그릇을 비우더니 곧장 다시 줄을 서며 외쳤다. 한 그릇 더요. 아니, 두 그릇. 오늘 저녁은 이걸로 정하겠어요. 그 모습에 사람들이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한 젊은 어머니는 입맛이 까다로워 아무것도 먹지 않으려던 어린 딸이 콩국수만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는 감격에 겨워 하늘에게 거듭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다.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잘 먹는 모습은 정말 오랜만이에요. 대체 이 안에 무슨 마법을 넣으신 거죠? 마법이 아니라 정성이지요. 그리고 천년을 이어온 한국 어머니들의 지혜고요. 하늘이 웃으며 답하자 어머니의 얼굴에도 환한 미소가 번졌다. 한쪽에서는 백발이 성성한 노부인이 콩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눈을 지그시 감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곁에 선 손녀에게 나직이 말했다. 얘야, 이 맛은 어쩐지 욕심부리지 않은 맛이구나. 화려하게 꾸미지 않았는데도 마음 깊은 곳까지 편안해지는 그런 맛이야. 진짜 깊은 맛은 결코 요란하지 않은 법이지. 이 음식을 만든 사람은 분명 마음이 따뜻한 사람일 게다. 노부인의 말에 그릇을 나르던 하늘이 잠시 손을 멈추고 가만히 미소 지었다. 그 한마디가 먼 길을 날아온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었다. 한국의 소박하기 그지없는 콩국수가 미식의 본고장 파리의 심장부에서 콧대 높은 프랑스인들의 입맛을 완전히 매료시키며 폭발적인 찬사를 이끌어내고 있었다. 태극 마크가 그려진 작은 푸드트럭 앞은 어느새 파리에서 가장 뜨겁고 행복한 명소가 되어가고 있었다. 사절망에 빠진 파티시에 사람들이 콩국수의 매력에 흠뻑 빠져 환호하고 있을 무렵 들뜬 군중 속에서 유독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우두커니 서 있는 한 남자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줄리앙. 파리 말의 지구에서 새벽부터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서 먹는 최고급 베이커리를 운영하는 천재 파티시에이자 오너 셰프였다. 그가 빚어내는 크림 케이크와 타르트는 파리의 미식가들 사이에서 예술작품으로 불릴 만큼 명성이 자자했다. 크림과 버터를 다루는 솜씨만큼은 파리에서 으뜸이라 자부하던 그에게 얼마 전 청천벽력 같은 시련이 들이닥쳤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해 후천성 유제품 알레르기가 심하게 발병하고 만 것이다. 우유 한 방울, 버터 1g만 입에 닿아도 온몸에 붉은 발진이 돋고 기도가 부어올라 숨조차 제대로 쉬기 어려운 무서운 증상이었다. 의사는 평생 유제품을 입에 대선 안 된다는 잔인한 선고를 내렸다. 그 때문에 줄리앙은 자신이 평생을 바쳐 사랑해온 크림 요리를 단 한 입도 맛볼 수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손님에게 내놓을 빵의 맛조차 스스로 확인할 수 없게 된 그는 깊은 절망과 우울의 늪에 빠져 결국 그 잘나가던 베이커리의 문을 굳게 닫아 걸었다. 그러고는 정처 없이 이 폭염 속의 생강변을 유령처럼 떠돌던 참이었다.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지 않은 나날이었다. 내 요리 인생은 이제 끝났어. 식물성 크림으로 대체해보려 수백 번을 시도했지만 그건 진짜 크림의 묵직한 영혼을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가짜일 뿐이었지. 멀겋고 밍밍한 그 가짜 크림으로는
내 입안을 꽉 채워주던 그 농밀한 고소함을 결코 되살릴 수 없었어. 이제 영영 그 맛을 느낄 수 없게 되다니. 요리사가 맛을 잃었으니 나는 빈 껍데기나 다름없구나. 절망에 잠겨 터덜터덜 걷던 줄리앙의 흐릿한 시야에 사람들이 뽀얗고 하얀 크림 같은 액체를 마시며 황홀하게 감탄하는 모습이 들어왔다. 그 묵직하고 진해 보이는 질감은 누가 봐도 영락없는 최고급 유크림이었다. 유제품을 먹을 수 없는 줄리앙의 가슴 속에서 지독한 갈증과 까닭 모를 원망이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다. 다른 이들은 저토록 행복하게 크림을 즐기는데 자신만은 그럴 수 없다는 비참함이 그를 짓눌렀다. 그는 한참을 멀찍이서 바라보았다. 사람들의 행복한 표정이 그릇을 비우고 만족스러워하는 그 얼굴들이 마치 자신을 비웃는 것만 같았다. 한때는 자신이 만든 디저트 앞에서 저런 표정을 짓는 손님들을 보며 더 없는 보람을 느꼈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그 행복의 바깥으로 영영 밀려난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다. 저들은 알까? 가장 사랑하던 것을 빼앗긴다는 것이 어떤 고통인지. 매일 빵을 굽고도 그 맛을 볼 수 없는 파티시에의 절망을. 그는 홀린 듯 푸드트럭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가 하늘을 향해 신경질적으로 쏘아붙였다. 도대체 저 수프에 우유와 생크림을 얼마나 들이부은 거요? 냄새만 맡아도 다 알 수 있지. 아주 헤비하고 무거운 크림 파스타가 분명한데 이 살인적인 더위에 저런 느끼한 유제품 덩어리를 팔다니 제정신이요. 날 선 목소리였다. 그러나 하늘은 발끈하지 않았다. 그는 줄리앙의 퀭하게 꺼진 눈빛과 바싹 마른 입술, 그리고 핏기 없는 안색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오랜 시간 무언가에 시달려온 사람의 얼굴이었다. 하늘은 그가 심한 갈증과 깊은 우울에 짓눌려 있음을 한눈에 직감했다. 그는 한층 차분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천천히 대답했다. 손님, 큰 오해가 있으신 것 같군요. 이 요리에는 우유나 버터, 치즈 같은 동물성 유제품인 0.1%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콩과 물 그리고 약간의 견과류로만 만들어낸 100% 순수한 식물성 음식이지요. 거짓말. 식물성 재료만으로 저렇게 농밀한 크림의 질감을 낼 수 있을 리가 없소. 내가 20년을 오로지 크림만 연구해온 파티시에란 말이오. 그런 어설픈 거짓말로 날 속이려 들지 마시오. 울부짖듯 외치는 줄리앙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더 깊은 절박함이 짙게 배어 있었다. 하늘은 그 절박함을 조용히 끌어안았다. 그럼 직접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어쩌면 당신이 그토록 애타게 찾아 헤매던 완벽한 크림의 대안이 바로 이 그릇 안에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줄리앙은 흠칫 몸을 떨었다. 완벽한 크림의 대안이라는 그 말이 메마른 가슴에 한 줄기 빗방울처럼 내려앉았다. 수백 번을 시도하고 수백 번을 실패했던 바로 그 불가능한 꿈. 그러나 이내 그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또 한 번 희망을 품었다가 무너지는 것이 차라리 처음부터 포기하는 것보다 더 잔인하다는 것을 그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런 말로 또 헛된 기대를 품게 하지 마시오. 나는 이미 너무 많이 실망했소. 기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한 입 드셔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판단은 그 다음에 하셔도 늦지 않으니까요. 하늘은 묵직한 콩국수 한 그릇을 정성스레 말아 줄리앙의 떨리는 두 손에 가만히 쥐어주었다. 그것은 한 남자의 잃어버린 운명을 송두리째에 되돌려 놓을 한 그릇이었다. 보기적의 한 그릇. 줄리앙은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못한 채 떨리는 손으로 포크를 들어 뽀얀 콩물에 푹 담갔다. 면을 휘감고 올라오는 그 끈적하고 묵직한 점도는 놀랍게도 그가 평생 다루어온 최고급 샹티의 크림의 질감과 똑 닮아 있었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그 무게감마저 영락없는 진짜 크림이었다. 그는 마른 침을 한번 삼킨 뒤 조심스럽게 입을 벌려 면과 국물을 함께 빨아들였다. 마지막이라는 심정이었다. 또 한 번 실망하더라도 적어도 시도는 해보았다고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한 그런 절박한 한 입이었다. 순간 줄리앙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리며 화등잔만하게 커졌다. 얼음처럼 차가운 냉기가 폭염에 달궈진 온몸의 열기를 단숨에 식혀 줌과 동시에 폭발적인 고소함이 융단 폭격처럼 미각 세포를 강타했다.
우유의 비릿함이나 동물성 지방 특유의 무거움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돼지를 머금고 자란 콩의 순수한 단맛과 자세히 우아하고 기품 있는 풍미가 완벽하게 어우러져 도저히 믿을 수 없을 만큼 부드럽고 진한 크림의 맛을 빚어내고 있었다. 그것은 그가 20년간 버터와 생크림으로 쫓아온 바로 그 이상향의 맛이었으나 동시에 그보다 훨씬 더 가볍고 깨끗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 무섭던 알레르기 반응이 단 한 점도 일어나지 않았다. 목구멍이 붓지도 살갗의 발진이 돋지도 않았다. 오직 그토록 그리워하던,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완벽하고 깨끗한 크리미함이 그의 메마른 목구멍으로 꿀떡꿀떡 부드럽게 넘어가고 있을 뿐이었다. 그는 몇 번이고 면을 더 떠입에 넣었다. 한 입, 또 한 입. 먹을수록 더 깊은 고소함이 마치 끝없는 우물처럼 솟아났다. 이건 내가 평생을 바쳐 줬던 그 맛이야. 아니, 그 이상이야. 동물의 젖이 아니라 땅에서 자란 콩 한 알이 이런 기적을 빚어내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나는 대체 지난 20년 동안 무엇을 보고 있었던 걸까? 진짜 크림은 동물에게서만 나온다고 어리석게도 그렇게만 믿어왔구나. 줄리앙의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툭 하고 떨어져 콩국수 그릇 안으로 번졌다. 평생을 미식의 자부심으로 살아온 그였다. 알레르기 진단을 받은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웃지 못했고 거울 앞에 설 때마다 끝장난 요리사의 초라한 얼굴만을 마주해야 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는 채통도 자존심도 모두 잊은 채 그릇을 양손으로 부여잡고 짐승처럼 콩물을 벌컥벌컥 들이켰다. 한 방울의 국물도 남기지 않겠다는 듯 그릇 바닥까지 하차내릴 기세였다. 잃어버렸던 미각의 기쁨이, 빼앗겼던 삶의 의미가 그 차가운 한 그릇 안에서 다시 살아 돌아오고 있었다. 마침내 그릇을 완전히 비운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입가를 닦으며 비틀비틀 푸드트럭 앞으로 다가왔다. 당신 대체 내게 무슨 짓을 한 거요? 이건.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던 줄리앙은 한참 만에야 겨우 입을 열었다. 이건 내가 평생을 바쳐 구워온 프랑스의 그 어떤 버터와 크림보다도 훨씬 더 우아하고 기품 있는 맛이요. 유제품 알레르기 때문에 요리를, 아니 내 삶 전체를 포기하려 했던 내게 이 차가운 하얀 한 그릇이 다시 살아도 좋다고 말해주는 구원의 빛이요. 나는 이미 모든 걸 포기했다 생각했는데 당신이 이 한 그릇으로 죽어가던 내 꿈을 되살려 놓았소. 프랑스 최고의 파티시에가 한국의 흔한 길거리 푸드트럭 셰프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감격에 겨워 오열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주변 사람들도 영문을 모른 채 함께 코끝이 시큰해졌다. 콩이라는 소박한 식재료를 수천 년 동안 다루고 발전시켜온 한식의 깊은 내공이 유제품의 한계에 부딪혀 절망하던 서양 최고 요리사의 마음을 단숨에 어루만진 순간이었다. 화려한 기교가 아니라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지혜가 빚어낸 기적이었다. 하늘은 따뜻한 눈빛으로 그의 어깨를 가만히 다독였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요리를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신의 재능은 사라진 게 아니라 이제 새로운 재료를 만난 것뿐이니까요. 진짜 요리사는 재료가 바뀌어도 멈추지 않는 법이지요. 오히려 더 넓은 세상을 만나는 겁니다. 닫혔다고 여긴 문 앞에서 사실은 더 큰 문이 열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말에 줄리앙은 또 한 번 가슴이 뜨거워졌다. 절망의 끝에서 만난 낯선 동양의 청년이 자신이 그토록 듣고 싶었던 단 한마디를 건네주고 있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그 따뜻한 한마디를. 줄리앙은 그제야 무너지듯 하늘에 두 손을 덥석 부여잡았다. 그의 눈빛에는 절망 대신 오래 잊고 있던 뜨거운 열망이 다시 차오르고 있었다. 손끝이 떨려왔다. 그것은 두려움의 떨림이 아니라 다시 무언가를 만들고 싶다는 설렘의 떨림이었다. 부탁이오. 부디 이 완벽한 비건 크림의 비밀을 내게 알려주시오. 나는 다시 요리가 하고 싶소. 당신 덕분에 닫아 걸었던 내 베이커리의 문을 다시 열 용기가 생겼소. 국경을 넘은 요리 철학. 푸드트럭의 마감 시간이 다가오고 노을이 붉게 물들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하늘과 줄리앙은 센강이 내려다 보이는 강변의 낡은 벤치에 나란히 걸터앉아 국경을 뛰어넘은 깊은 요리 철학을 나누기 시작했다.
하늘은 줄리앙에게 한국의 콩백태가 품은 무한한 잠재력에 대해 차분히 이야기를 풀어갔다. 한국인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콩을 밭에서 나는 고기라 부르며 귀히 여겨왔습니다. 그만큼 콩 속에 단백질과 좋은 지방이 가득하다는 뜻이지요. 서양에서는 흔히 콩을 그저 삶아 먹거나 기름을 짜는 데 쓰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콩을 곱게 갈아 물에 풀어내고 그 입자를 아주 미세하게 쪼개어 부드러운 국물로 만들어냅니다. 거기에 잣과 참깨를 더해 식물성 지방의 고소한 풍미를 한껏 끌어올리지요. 우리 조상들은 두부도 된장도 간장도 모두 이 콩 하나에서 빚어냈습니다. 콩 한 알에 담긴 지혜가 한국 밥상 전체를 떠받쳐온 셈이지요. 줄리앙은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하늘의 말을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빼곡히 받아 적었다. 그의 얼굴에는 조금 전까지의 깊은 우울 대신 새로운 요리를 향한 강렬한 영감과 환희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유제품을 억지로 흉내내는 가짜 크림이 아니라 콩 그 자체가 본디지닌 고소함을 끝까지 끌어올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한국 콩국물의 핵심입니다. 흉내가 아니라 본질이지요. 가짜로 진짜를 따라가려 하면 늘 부족하지만 본디 가진 것을 끝까지 살려내면 그 자체로 완성에 이르는 법이니까요. 놀랍군. 정말 놀라워요.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히는군요. 줄리앙은 감탄을 금치 못하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그는 지난 몇 달간 식물성 크림으로 우유 크림을 흉내 내려다 번번이 실패했던 자신을 떠올렸다. 애초에 방향이 틀렸던 것이다. 흉내가 아니라 본질을 보았어야 했다. 콩을 으깨고 곱게 유화시키는 그 섬세한 과정이 이미 수백 년 전부터 한국의 식문화 속에 살아있었다니. 우리 프랑스 요리사들이 동물성 지방에만 의존하며 그것이 미식의 전부인 양자만 하고 있을 때 한국은 자연의 식재료만으로 이미 완벽한 비건 미식을 완성해 두고 있었던 거군요. 우리가 한참이나 뒤처져 있었어요. 그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 콩물을 베이스로 삼는다면 버터나 우유 한 방울 없이도 완벽한 비건 무스 케이크를 만들 수 있겠어요. 콩물로 만든 크림 타르트, 콩물 가나슈를 올린 디저트. 아, 머릿속에서 수십 가지 레시피가 폭죽처럼 터지고 있어. 게다가 유제품을 못 먹는 사람이 나 말고도 세상에 얼마나 많겠소. 그들 모두가 이제 마음 놓고 크림 디저트를 즐길 수 있게 되는 거요. 그 말에 하늘도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겁니다, 줄리앙 셰프. 음식은 결국 더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것이니까요. 콩국수가 당신을 구했듯 당신의 디저트가 또 다른 누군가를 구하게 될 겁니다. 매운맛과 짠맛만이 한식의 전부일 것이라 여겼던 파리지앵 셰프에게 자극이라곤 없이 그저 부드럽고 깊은 내공을 지닌 콩국수는 그야말로 충격이었다. 한식이라는 것이 단지 화려하고 강렬한 맛이 아니라 자연과 정성과 시간이 빚어낸 깊은 철학임을 그는 비로소 온몸으로 깨달았다. 두 사람의 대화는 노을이 깊어지도록 끊일 줄을 몰랐다.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 그 경계를 넘나드는 두 요리사의 이야기는 마치 오랜 버처럼 정겨웠다. 마침내 줄리앙은 품에서 자신의 베이커리 명함을 꺼내 두 손으로 정중하게 하늘에게 건넸다. 하늘 셰프, 부디 나와 함께 이 한국의 콩물을 이용한 새로운 디저트를 개발해 주시지 않겠소? 당신이 내게 다시 요리할 용기를 주었으니 이번엔 우리 둘이 함께 세상에 없던 맛을 만들어 봅시다. 이건 한 요리사의 간곡한 부탁이요. 하늘은 그 명함을 두 손으로 받아들며 환하게 미소 지었다. 한식의 위상이 유럽 미식의 심장부에서 당당히 인정받고 마침내 어깨를 나란히 한 협업으로까지 이어지는 가슴 벅찬 순간이었다. 한 그릇의 콩국수가 두 나라 요리사의 마음을 잇고 동서양의 식탁을 하나로 맺어주고 있었다. 기꺼이 함께하겠습니다, 줄리앙 셰프. 한국의 콩이 파리의 우아한 디저트로 다시 태어나는 모습이 저도 무척이나 기대되는군요. 어쩌면 우리 둘이서 세계의 식탁을 바꿔놓을지도 모르지요. 하, 그거 좋군요. 한국의 콩과 프랑스의 기술이 만난다면 못할 것이 무엇이겠소.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너털 웃음을 터뜨렸다. 노을빛이 두 요리사의 얼굴을 따뜻하게 물들였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한 사람은 콧대 높은 편견의 벽 앞에 서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절망의 끝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다. 그러나 소박한 콩국수 한 그릇이 그 모든 벽과 절망을 허물고 두 사람을 둘도 없는 동지로 맺어주었다. 강물은 여전히 잔잔히 흘렀고 그 위로 두 사람의 새로운 꿈이 노을과 함께 붉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생강의 노을, 한식의 자부심. 어느덧 파리의 하늘이 붉은 오렌지빛으로 곱게 물들며 생강 위로 환상적인 노을이 내려앉고 있었다. 강물은 황금빛 비늘처럼 반짝였고 멀리 에펠탑에는 하나둘 황금빛 조명이 켜지며 낭만적인 밤의 시작을 알렸다. 폭염으로 들끓던 도시는 어느새 부드럽고 선선한 저녁바람에 천천히 식어가고 있었다. 광장 한쪽에 자리한 태극마크 푸드트럭에는 하늘이 손수 써붙인 솔드아웃, 곧 완판을 알리는 팻말이 자랑스럽게 걸려 있었다. 그날 준비한 콩국수는 단 한 그릇도 남김없이 모두 팔려나갔다. 콧대 높던 파리의 한복판에서 가장 소박한 한국 음식이 거둔 눈부신 승리였다. 아침까지만 해도 손님 하나 없어 파리만 날리던 그 트럭이 저녁 무렵엔 파리에서 가장 긴 줄이 늘어선 명소가 되어 있었다. 생강변의 너른 계단에는 수많은 파리 시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미처 다 비우지 못한 콩국수 그릇을 손에 든 채 저마다 입가에 묻은 뽀얀 콩물을 닦아내며 환한 웃음을 짓고 있었다. 이 한국의 하얀 크림 수프가 살인적이던 파리의 여름을 구원했어. 내년 여름에도 저 푸드트럭이 다시 왔으면 좋겠어. 아니, 아예 파리의 가게를 냈으면. 오늘 먹은 이 맛은 평생 못 잊을 거야. 한국이라는 나라에 꼭 한번 가보고 싶어졌어. 이렇게 깊고 따뜻한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면 분명 좋은 나라일 테니까. 여기저기서 엄지를 치켜 세우며 찬사를 보내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노을진 강변에 정겹게 울려 퍼졌다. 낮 동안 느끼한 크림 수프라며 비웃던 그 콧대 높은 미식가 부부도 어느새 다시 찾아와 빈 그릇을 손에 든 채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하루 사이에 콩국수는 파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잊지 못할 여름의 추억으로 깊이 새겨졌다. 작은 푸드트럭 하나가 거대한 도시의 편견을 통째로 바꾸어 놓은 것이다. 줄리앙은 깨끗이 비운 빈 그릇을 하늘에게 건네며 그 어느 때보다 환하고 밝은 얼굴로 웃었다. 절망에 짓눌려 유령처럼 거리를 떠돌던 몇 시간 전의 그가 아니었다. 두 뺨에는 다시 핏기가 돌았고 눈빛에는 생기가 가득했다. 하늘 셰프, 당신이 이 파리에 가져온 이 하얀 한 그릇은 단순한 한 끼 음식이 아니었소. 그것은 예술이자 위로이자 그리고 나 같은 사람에게는 다시 살아갈 용기를 준 치유였소. 내년 여름에는 이번엔 내가 당신의 나라 한국으로 찾아가겠소. 이 콩국수의 진짜 고향에서 그 깊은 맛의 뿌리를 내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싶군요. 언제든 환영합니다, 줄리앙 셰프. 하늘은 진심을 담아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한국의 여름은 이곳 파리보다 더 무덥고 끈적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에 그 더위를 이겨내려 우리 조상들이 빚어낸 시원하고 깊은 맛들이 곳곳에 가득하지요. 콩국수뿐만이 아닙니다. 살얼음 동동 띄운 냉면도, 시원한 오이 냉국도, 새콤달콤한 화채도, 당신을 깜짝 놀라게 할 한국의 맛이 아직도 수없이 많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오, 벌써부터 군침이 도는군요. 약속하겠소. 내년 여름 반드시 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두 사람은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다. 국적도 언어도 자라온 문화도 모두 달랐지만 좋은 음식 앞에서 두 사람의 마음은 어느새 하나로 이어져 있었다. 그것은 그 어떤 외교나 협상으로도 이루기 어려운 음식만이 지닌 따뜻한 힘이었다. 줄리앙이 가벼운 발걸음으로 강변을 따라 멀어진 뒤 하늘은 푸드트럭의 등을 기대고 서서 센강의 붉은 노을과 황금빛으로 빛나는 에펠탑을 가만히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낯선 이국 땅, 그것도 세계 미식의 중심지라는 프랑스 한복판에서 가장 한국적이고 소박한 음식인 콩국수 한 그릇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오랜 편견을 깨부순 오늘 하루가 그에게는 꿈결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꿈이 아니었다. 그가 두 손으로 직접 빚어낸 또렷한 현실이었다. 어머니,
보고 계세요? 어머니가 무더운 여름날 말아주시던 그 콩국수가 오늘 파리 사람들의 마음을 다 녹였어요. 가장 소박한 것이 가장 깊이 닿는다는 걸. 화려하게 꾸미지 않아도 정성이 담기면 그게 곧 세계 최고의 요리가 된다는 걸. 저는 오늘 이 먼 파리에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태극 마크가 선명하게 펄럭이는 푸드트럭 위로 한국의 맛이 마침내 세계를 향해 힘차게 뻗어나가는 눈부신 자부심이 노을처럼 번지고 있었다.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던 새하얀 한 그릇이 단 하루 만에 콧대 높은 미식의 도시를 정복하고 절망에 빠진 한 사람의 인생까지 일으켜 세웠다. 그것은 단지 한 끼 음식의 승리가 아니라 오랜 세월 정성과 지혜로 음식을 빚어온 한 민족의 마음이 거둔 승리였다. 하늘의 푸드트럭 프로젝트, 그 위대한 첫 번째 여정은 생강의 노을처럼 뜨겁고도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이 빛나는 여정은 이제 막 그 첫걸음을 뗀 것에 지나지 않았다. 치즈와 버터의 나라 파리 한복판에서 소박한 콩국수 한 그릇이 콧대 높은 편견을 무너뜨리고 절망에 빠진 한 사람까지 살려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성과 지혜가 담기면 그것이 곧 세계를 감동시키는 힘이 됩니다. 우리 곁에 평범한 한 그릇이 실은 얼마나 위대한지 오늘 다시 느껴보셨길 바랍니다. 다음 여정도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